이번 시간은 용접 기능사 필기시험 준비 45번째 시간이고요. 용접제도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알아볼 내용은 용접부 치수 표시입니다. 자, 용접부 치수 표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재가 있는데요. 모재가 있는데 이 철판을 이렇게 쭉 용접을 하려고 해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쭉 용접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용접하는 걸 필렛 용접이라 한다 그랬죠? 필렛 용접이라 한다 그랬죠? 자, 필렛 용접을 할 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를 밑에다 이렇게 점선이 있으면 화살표 있는 쪽에다가 용접해라, 필렛 용접을 해라, 이런 뜻이라 했죠? 네,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U에 있다 그러면 화살표 반대쪽을 용접해라, 이런 뜻이 된다 그랬죠? 네. 또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은 쭉 이렇게 용접하라는 뜻이에요. 연속 용접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쭉 용접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 부분. 자,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필렛 용접하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필렛 용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용접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용접을 할 때 현장에서 작업 지시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다리 길이 이렇게 불러요. 다리 길이. 얘하고 같으니까 다리 길이는 여기서까지 같겠죠? 여기서까지 똑같잖아요. 다리 길이는 같은 거죠? 다리 길이라고 현장에서는 각장이라고도 불러요. 각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각장이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까지 직선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45도 되게 이 거리, 여기서까지 거리요. 이건 뭐라 부르냐? 이거는 목두께 이렇게 불러요. 목두께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목두께란 말 잘 안 쓰고요. 강목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불러요, 실제로.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리 길이를 Z라고 한번 해볼까요? Z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목두께는 A라고 표시합니다. 주로 강목을 A로 표시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90도잖아요. 90도. 각장을 죄송합니다. 다리 길이를 1이라고 하면은요. 이 목두께는 어떻게 될까요? 강목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90도고 45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이에요. 45도고 이거 직각이에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에요.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죠? 이걸 A라 해볼까요?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루트를 씌우면 이게 1이 되는 거죠? 더 복잡한가요?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A라는 것은요 0.707Z가 돼요. 이렇게 계산해보면은요 머리가 터지려고 하죠. 우리는 이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 이제 삼각함수죠. 지금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 그러신 분은 이것만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 다리 길이 곱하기 각장 곱하기 0.7 하면 목두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0.7이에요. 요에 되어 있으면 여기가 1이면 여기는 0.7이 된다는 거죠. 0.7. 자, 이거 아시겠죠? 네, 그러면 현장에서 반장님이, 여러분이 반장님이라면 아니면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지시할 거 아니에요. 작업을 지시할 때 도면에 보니까
A가 1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도면에 표시할 때는 A를 표시할 수도 있고 각장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7이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A7이다. 만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각목이 7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각장은 어떻게 돼요? 여기 이름이 0.7이니까 여기는 1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목은 재기가 쉽지 않잖아요. 각목을 재는 게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눈으로 봐서는 안 보이는데 각장은 눈으로 이게 줄자로 자로 재보면 되잖아요. 10mm 나오는지. 그래서 각장 10mm로 해주라 이렇게 지시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려운가요? 자, 그러면 한번 자. 이런 식으로 기호가 되어 있다면 화살표가 있는 쪽에 연속 용접을 이렇게 필렛 용접을 연속으로 연속 용접을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목 두께는 7이고 이게 7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 길이 각장은 10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용접하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공 및 설계 시간에 이거 끊었다는 얘기죠? 네, 끊었다는 얘기라고 했죠? 시공 및 설계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용접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게 필렛 용접이잖아요. 필렛 용접을 하는데 여기서까지 쭉 하면 이게 휘고 난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안 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용접하는 거예요. 이만큼씩 또 용접하고 또 이만큼 띄어서 이렇게 용접하고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거 비석법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비석이 세워진 것 같아서 그죠? 또 왔다 갔다 하면 교호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어쨌든 이거 이렇게 하면 비석법이라 한다 그랬죠? 이렇게 용접하는 거를 단속 용접이라고 그래요. 단속. 연속으로 하지 않고 단속. 끊어서 했다는 뜻이에요. 단속 용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를 단속 용접이라고 그래요. 단속 용접. 그럼 이거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단속 용접을 할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를 필렛 용접하라는 건데 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화살표 있는 쪽을 용접하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A를 한 7로 해봐요. 7. 그러니까 목 두께를 7로 용접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N 곱하기 L하고 이렇게 써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일단 목 두께가 7인 건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쭉 용접하고요. 이렇게 쭉 있다면 또 이렇게 용접을 단속으로 용접하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용접하라는 뜻인데 N이라는 건 개수예요. 개수. N은 개수예요. 개수. 이렇게 하면 두 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3개죠?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걸 3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3. 네. 그죠? 얘를 3.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길이요. 길이. 이걸 L이라고 하는 거예요. L. 여기서까지 다 L이죠? 여기서까지도 길이가 L이죠? 그럼 L을 만약에 10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100mm씩 용접하라는 뜻이에요. 2라는 건 뭘까요? 2는 여기서까지 떨어진 길이요. 떨어진 길이. 이게 2예요. 2. 떨어진 길이가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필렛 용접을 하는데 목 두께는 7로 용접하고 여기서까지는 7mm로 용접해주고
개수는 n이 3이니까 개수는 3개고 L은 길이, 용접 길이는 총 100mm씩 용접을 하고 2가 만약에 30이다 그래요. 그러면 30mm씩 띄워라 이런 뜻이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단속용접이라고 해요. 단속용접. 단속용접 아시겠죠? 연속용접은 이게 필요 없죠. 이게 전부 다 필요 없어요. 연속용접은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쭉 용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막 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속용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비석법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목두께고요. 뒤에 있는 거는 N은 개수 3개 용접하라는 뜻이죠. L은 이 길이, 용접 길이, E는 얼마씩 띄울 건가 이 뜻이에요. 이게 단속용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빠른가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용접을 했어요. 근데 얘를 뒤쪽에서 또 이렇게 용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뒤쪽에서 이렇게 용접했어요. 또 여기 끝난 부분에 또 앞쪽에서 이렇게 용접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위에서 한번 바라보면은요.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위에서 바라보면 이만큼 용접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얘예요. 얘가 얘예요. 그 다음 위에서 바라봐서 여기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만큼 또 용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또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용접하는 거예요. 얘가 얘죠? 그리고 얘가 얘예요. 얘가 얘예요. 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지그재그로 용접하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지그재그잖아요. 지그재그 단속.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끊어서 하잖아요. 단속. 또 필렛 용접이죠. 90도 돼서 이렇게 용접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지그재그 단속 필렛 용접이라 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제 요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필렛 용접을 하는데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쪽도 하고 이쪽 다 하란 뜻이에요.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란 뜻이에요. 근데 A라고 써놨어요. 여기 강목이죠. 강목을 주어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A가 되게 해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강목을 주어줬어요. 목두께. 자, 그 다음 N 곱하기 L 이렇게 써놓는 거죠. 또 밑에도 N 곱하기 L.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쭉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 했다고 봐요. 그러면 N이 2가 되는 거죠. 또 반대편에 이렇게 하나 하고, 여기다 하나 하고, 또 이렇게 하나 했어요. 그럼 밑에도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다리 길이는 똑같아요. L.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여기도 10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100이면, 여기도 100이라고 써주면 되죠. 이 다리 길이, 이게 용접 길이에요. 용접 길이. 얘는 L은 용접 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해볼게요. 자, 이렇게 Z라고 써놓으면은 이게 지그재그로 하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2라고 써놨어요. 2라고 써놨으면 이 2는 뭘까요? 여기 떨어진 길이 똑같아요. 아까 떨어진 이만큼 떨어뜨리라는 거죠. 자, 이거를 지그재그 단속 용접이랍니다. 용접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자, 좀 어려웠나요? 잘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죠? 근데 요거를 읽을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막 맘대로 용접해 놓으면 다 파야 됩니다. 농담하시는 거 아시겠지만 농담 아니에요. 다 파야 돼. 이거 다 검사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랜저를 샀는데 그랜저 본네트가 거꾸로 뒤집혀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반품해야죠. 뭐. 그렇죠? 다시 띄어내서 다시 붙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막 수십 조라고 생각해봐요. 몇억,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되는 제품이 거꾸로 붙어 있으면 당연히 파라고 하겠죠. 그럼 파면 파지나요? 네, 파지긴 하는데 제품이 어떻게 되게 너덜너덜해지겠죠? 네, 그럼 폐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잘 보고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각 나라의 공업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나라의 공업 규격은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요. 국제 표준화 규격을 ISO라고 하죠. ISO. 한국은 KS 규격이 KS죠. 일본은 JIS, 독일은 DIN, 미국은 ANSI, 안시라고 보통 부르죠. 이 ISO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정도 뭐 상식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한국 공업 규격의 분류할 때 기본은 A예요. 기본 A, 그다음에 기계는 B예요. 전기는 C예요. 금속은 D, 조선은 V입니다. 이게 중요한가요? 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B 도면이 뭐예요? 기계 도면인 거죠. C 도면은 전기 도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재도요. A 화재 있고요. B 화재 있고 C 화재 있잖아요. C 화재는 뭘까요? 전기 화재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전기 화재예요. 이도 화재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면 A 화재는 뭔가요? A 화재. A 화재는 일반 화재. A 도면은 기본 도면이죠. 자, B 화재는 뭐예요? B 화재는 이게 약간 다르죠. 유류 화재예요. 기름 같은 건. B 화재는 유류 화재. C 화재는 전기 화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나왔으니까 그러면 A 화재가 일어나면 무슨 소화기 써야 되죠? A 화재 나면 보통 A 화재는 포말 소화기 쓰죠. 포말 소화기. B 화재는 어때? B 화재는 분말 소화기 쓰죠. 분말 소화기 써요. 분말 소화기. C 화재는 이거는 CO2 소화기 써야 되죠. CO2 소화기. 그럼 우리는 용접할 때 그냥 용접하면 되나요? 아니죠. 용접할 때 비산 방지포를 설치해서 용접이 불똥이 튀지 않도록,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산 방지포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용접할 때는 항상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죠. 그럼 무슨 소화기를 비치해야 될까요? A 화재인가요? 아니, A 소화기, B 소화기, C 소화기? 뭐가 좋아요? 보통은 A, B, C 소화기 넣죠. 보면 A, B, C 모든 A 화재도 되고 B 화재도 되고 C 화재도 되는 A, B, C 소화기를 넣기도 하고요. 요새는 제가 이럴 때는 보통 하론 소화기라고 해가지고 하론 소화기 좀 비싸죠. 그런 거 다 되는 거 하론 소화기 같은 거 넣죠. 그러면 이거 소화기 안 넣으면 안 되나요? 큰일 납니다. 지금 얘기가 좀 빠져나갔는데요. 3.0%가 버렸네요. 자, 어쨌든 A 화재는 일반 화재, B 화재는 유류 화재, C 화재는 전기 화재고요. 전기 화재. 그다음에 일반 소화기는 포말 소화기, B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 C 소화기는 CO2. 주로 CO2 소화기가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이거 같이 외워두시면 좋죠? 이게 또 시험에 둘 다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기본 도면은 A 도면, 기계 도면은 B 도면, 전기 도면은 C 도면, 금속 도면은 D 도면, 조선 도면은 V 도면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 크기 한번 볼까요? 도면 크기는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 이렇게 A4 용지가 있으면 여기가 210이고요. 여기는 297이에요. 297. 이게 A4 용지죠? A4 용지를 옆으로 두 개 붙이면은 A3 용지가 돼요. A3 용지는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는 420이 되겠죠? 420. A3는 297은 똑같고요. 곱하기 4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두 개를 붙이면 요 그림이 좀 이상하네. 그렇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